안녕하세요. 산이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 리플 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플 코인이 지금 3,893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조정받으며 이렇게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 들어서 18일부터 26일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략적으로 지금 바닥에서 몇 퍼센트 올라왔죠? 대략 14%나 올라왔죠. 자, 지금 연이은 양봉 캔들이 생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심지어 최근 바닥 구간인 3,500원대 여기 구간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지지하면서 아래 골이 생기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연속적이나 지금 터치하며 단단하게 지금 여기 3,500원 지지 라인을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세력들이 그 아래로는 안 밀어주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3,850원에서 3,900원 구간, 자, 한번 이 구간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전에는 지지 구간이었던 이 라인을 지금은 저항 구간으로 바뀌게 된 자리죠. 자, 이 구간에서 지금 리플이 뚫어주었다라는 것은 이제 추세 전환이 되며 상승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봐야 할 게 있는 게 지금 이게 차트상의 반등인 것이냐 아니면 세력의 상승 시그널이냐, 그것을 봐야 하고, 또는 단기적 흐름과 장기적으로 어디 구간까지 앞으로 올라갈 것이고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느냐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장기적으로 어디까지 상승해 줄지, 아직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어디서 진입을 하면 좋을지, 또는 진입해서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으면 좋을지까지 전체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지금 리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몇 가지의 명분이 있죠. 자, 그 중에 하나는 먼저 최근 발표된 ECPI 지수, ECPI 발표에서 미국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년 대비 3%, 전월 대비 0.3% 상승했죠. 자, 전달보다는 둔화된 수치죠. 인플레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진정된 흐름이고, 이 덕분에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강력한 신호로 보여주고 있고, 지금 CME 패드워치를 봐도 벌써 10월 30일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보는 게 95.8%나 올랐죠. 그럼 이미 금리 인하가 될 거다라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CPI 발표가 끝나자마자 리플이 어떻게 되죠? 바로 상승하는 모멘텀을 보여주었죠. 그럼 달리 보자면 인하가 될 것을 알고 미리 선반영이 되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저는 진짜 이 리플 코인이 엄청나게 대단하다 라고 보는데,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 디테일하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상승 재료라고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도 다뤘던 내용들도 있으니 짧게 말씀드릴 건데, 혹여나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다른 영상 찾아보시고, 자, 그럼 먼저 말씀드리는 건 G 트레저리 에버노스 인수 얘기부터 하자면, 이게 단순한 기업이 아니고 에버노스라는 회사가 조금 깊게 파고들면 웃기기도 한데, 자, 창립자는 이전에도 같이 리플랩스의 임원이었던 아시사 벌라이고, 투자자는 본인 리플이랑 일본 SBI 홀딩스, 그리고 자산은 리플코인, 목적은 리플의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만들었다. 즉, 본인들이 직접 리플을 사게 되면 그건 조작이나 규제 시비가 붙기 때문에 이 에버노스, 전 임원 출신인 회사인 에버노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XRP를 사는 우회 창구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사서 본인들이 하는 거지만, 그래도 회사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고, 다시 말해서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XRP를 대신 사서 들고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명백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리플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라센 지갑에서 5천만 XRP가 이동이 확인됐죠. 그럼 에버노스 같은 기관 쪽 자금으로 이관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회 매집 자금 재배치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자, 결국에는 리플 시장 조정도 이제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에버노스와 G 트레저리
덕분에 연결된 구조를 만들게 됐는데 그게 바로 스위프트와 히든로드 그리고 DLT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스위프트는 즉 중앙은행 리플과 협업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뒤로 바로 DLT까지 얘기가 나왔죠. 자, DLT가 정확히 뭐냐면 말만 어렵지 진짜 간단한데, 자, DLT는 분산 원장 기술로 예전에 중앙 서버 하나가 모든 거래를 기록했잖아. 근데 이 DLT는 그걸 여러 컴퓨터를 통해 동시에 기록하고 동시에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서 A은행이 B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이전엔 중앙 서버인 스위프트를 거쳤는데 DLT에선 두 은행이 같은 장부를 공유하니까 바로 확인하고 바로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모든 참여자가 같은 장부를 동시에 보고 업데이트하는 구조, 그게 DLT고, 그럼 송금부터 무역, 자산 거래 실시간으로 다 연결이 되고 거래 비용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고 투명성은 올라가는 거지. 이게 바로 리플이 만들어 온 XRP랬죠. 즉 DLT 기반 결제망이야.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BIS 프로젝트 아틀라스는 은행들이 기술을 직접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것은 미래 기술이 아니라 지금 기술이다라는 뜻이고, 내가 말해줬던 스위프트와 협력까지 하게 되면 그냥 시장은 뒤집어진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상승 재료로 볼 수 있는 이 히든로드 인수. 자, 리플이 히든로드를 약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거. 자, 근데 이 히든로드가 왜 중요하냐? 자, 히든로드는 기관들의 돈, 즉 자금을 굴릴 때 쓰는 중간 역할을 하는 회사였어. 그뿐만이 아니라 주식, 코인, 외환 정말 많은 거래를 할 때 큰손들의 거래 정상과 위험 관리를 대신 해주는 곳이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느낌 올 건데, 그 많은 큰손들의 움직이는 중간에 이제 리플이 들어온다라는 거. 그럼 자연스럽게 XRP 리플은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 자, 결국은 오래된 은행의 구조를 바꾸면서 그 중간에서 이 리플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큰손들이나 기관 자금까지 전부 다 이 리플을 실사용하게 된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이 태풍 같은 큰 바람이 불어올 거다라는 거야. 근데 태풍이 불고 나서 그때 가서는 늦을 수 있으니 미리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지금 3,886원인데 먼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있죠. 자, 3,820원에서 3,890원대 여기 라인을 얼마나 끌고 가냐, 얼마나 버텨주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했었죠. 자, 왜죠? 지금 이게 상승했던 요인이 이 금리 인하를 선반영한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다음 랠리의 시점이 중요시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지금 차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일봉으로 먼저 단기적인 흐름과 주봉으로 장기적인 흐름을 봐볼게. 자, 일봉 먼저 보자면 현재 3,884원으로 전일 대비 0.8% 하락 중에 있어. 자, 지금 여기 21선 파란색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단기 상승 이후 조정 구간으로 볼 수 있고, 단기 지지선으로는 3,500원이었던 구간이 이제는 조금 높여가며 단기적으로는 3,820원에서 3,780원 구간, 여기 때까지 구간으로 볼 수 있고,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라고 하면 적어도 3,720원에서 3,700원대까지는 열릴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단기 저항선으로는 3,880원에서 3,950원 정도로 이 구간을 적어도 돌파를 해주어야지 4,000원 선까지는 재진입이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감히 예상해 볼 수 있고, 지금은 고점으로 딱 3,946원 갔는데 3,950원까지 미처 진입하지 못했다라는 거. 자, 그래도 지금 3,880원대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자, 지금 일목균형표 기준선이 대략 3,820원 근처라 지금은 기준선 지지 여부를 시험 중에 있는 구간. 이번에 큰 그림으로 주봉으로 좀 보면 흐름이 더 명확해지는데, 지금 주봉상으로는 빨간색 장기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 만나는 삼각 수렴 구간 안에 위치하고 있어. 지금 딱 만나는 그 교차점 부근으로 볼 수 있고, 즉 조만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정해질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딱 구간이다라는 거고, 지금 중기 지지선으로는 3,820원에서 3,760원 정도, 그리고 중기 저항선은 3,880원, 그리고 못해도 4,000원 선. 자, 여기까지는 중기 저항선으로 볼 수 있어. 일목균형 구름대를 보면, 자, 11월 중순에서 말까지 갈수록 구름이 점점 좁아지며 변곡 타이밍이 올 가능성이 커. 이건 곧 방향성이 크게 열릴 시기다라는 뜻이지. 자,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는 3,820원에서 3,940원 여기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조정 구간이다라는 거고, 하지만 주봉상에는 추세 수렴이 거의 끝이라 이 구간 이탈 시에는 강한 방향 전환 가능성이 열려 있고, 3,820원에서 이 지지 여기 유지 시 단기간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지금 3,880원이지만 3,750원에서 3,700원대까지 여기 구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구름대 흐름상 11월 중순 이후엔 상방 돌파 시 강한 추세 전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은 사실상 지켜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리플 지금 당장 수익 내기는 힘드니까 다른 코인 뭐 없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알트 코인들로 수익 내려고 지금 눈 돌리며 상승하는 코인들 찾아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지금은 사실 큰 수익 내려고 욕심내면 다 고점에 물리는 판이다라는 거야. 나도 지금 같은 시기에는 확실한 거 아닌 이상 단타성 수익 낼 때는 절대 상장빔 같은 거 노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이미 RSI가 바닥을 찍거나 거래량이 급격하게 들어오는 이러한 코인들을 노리는 게 가장 중요해. 난 수익 내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손실 보는 게 더 싫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확실히 올라갈 명분이 없는 코인들을 들어갈 바에는 그냥 차라리 현금 비중을 높게 들고 있다가 노리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